여러분은 혹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왜인지 모를 공허함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해야 할 일들을 해내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정말 나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 우리는 사회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 하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 우리가 평생 동안 외면해 온 그곳의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의 역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인생에 정해진 각본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각본을 충실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그 각본을 따라가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 자신을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것을 선택하고 내 진짜 감정보다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면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이 가면인지 진짜 얼굴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 가면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능력 있는 직원, 가정에서 좋은 부모, 사회에서 성실한 시민, 이 모든 역할들이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그 역할들을 완벽하게 수행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마치 자신이 자신의 삶을 구경하는 관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가 평생 동안 연구한 주제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고통을 겪는 이유를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믿는 그 존재는 사실 진짜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에 맞춰 만들어진 하나의 인격일 뿐입니다. 윤근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 이것은 원래 고대 그리스의 배우들이 무대에서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페르소나를 쓰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직장에서는 전문가의 페르소나를, 집에서는 부모의 페르소나를, 친구들 앞에서는 또 다른 페르소나를 씁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남았을 때 모든 페르소나를 벗어던지고 나면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가면들 뒤에 과연 진짜 나는 있는 걸까? 아니면 나는 그저 여러 개의 가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환상에 불과한 걸까?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애초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고 그것이 나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니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진짜 자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어둠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분노, 질투, 이기심, 욕망, 두려움, 약함, 모든 부정적이고 추한 감정들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런 감정들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질투하면 안 된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억누르고 감추고 없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 내면 깊은 곳, 의식의 지하실로 내려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점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그 그림자는 우리 삶을 더욱 강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충동, 설명할 수 없는 분노, 갑자기 밀려오는 우울함, 이상한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외면한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림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봐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도 내 일부라고. 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을 마주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온 자아상,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 내가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확신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외면합니다. 더 바쁘게 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웁니다. 생각할 시간을, 느낄 시간을, 마주할 시간을 갖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끊임없이 소비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쇼핑을 하고, 술을 마시고, 여행을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그것들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 자신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융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이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외면한 그 어둠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가면들을 벗어던지고 어떻게 이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을 향한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회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친구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여행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가장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피해온 모든 것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수치심,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있을지 모르고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모르는 그 어둠 속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둠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 그림자와 마주할 때, 거기서 우리는 빛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진짜 우리 자신을 말입니다. 그림자는 단지 어둠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억압한 모든 가능성,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힘, 우리가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재능도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우리가 가졌던 꿈들, 하고 싶었던 것들, 되고 싶었던 모습들.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그것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들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꺼내기를, 그것들에게 빛을 비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면을 향한 여행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관찰입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것 같은, 내 안에 두 개의 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과 완전히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내 역할이 아닙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입니다. 이 관찰을 하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나, 그러니까 나라고 믿었던 그 정체성이 사실은 아주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다가 다른 상황에서는 위축되고 불안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이 많고 활발한 사람이었다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자신감 넘치는 나일까요? 불안한 나일까요? 활발한 나일까요? 조용한 나일까요? 답은 모두입니다. 동시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정된 하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다층적이고 훨씬 더 풍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에게 하나의 일관된 정체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숨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겨진 부분들이 바로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믿었는데 우리 안에 악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관대하다고 믿었는데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믿었는데 우리 안에 약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로소 진실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상 속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어둠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조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빛과 어둠, 우리의 선과 악, 우리의 강함과 약함, 이 모든 상반된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우리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없이는 빛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강함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면 진정한 치유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면 이런 통합의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양의 조화, 이것은 바로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라는 깨달음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기에 빛이 더 밝게 보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슬픔을 알기에 기쁨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여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짓된 정체성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온 자아상,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던 역할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가면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과 같은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고 믿었던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재탄생이기도 합니다. 낡은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정체성이 무너져야 진짜 자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깊은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혼란의 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우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다는,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더 바쁘게 살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외모를 바꾸거나, 심지어 직장이나 결혼 생활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변화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의식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고독을 병적인 것으로, 피해야 할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발견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성공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것이고, 빨리 극복해야 할 것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감정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슬픔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불안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면 그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신체적인 질병으로, 중독으로, 관계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는 불행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감정들을 인정하고 느끼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지나갑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그것에 저항하면 우리를 압도하지만 그것과 함께 흐르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꿈과 상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꿈을 통해 표현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꿈, 이상하고 초현실적인 꿈,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합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어떤 행동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기심에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억압된 이기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함을 경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융근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문제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 투사를 거두어 들이면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반응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창조적인 표현을 찾아야 합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춤,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융은 능동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 이미지와 대화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적 표현을 통해 우리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진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함.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좋은 사람인 척하지 않고 강한 척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처받았다면 상처받았다고 인정하고 화가 났다면 화가 났다고 인정하고 두렵다면 두렵다고 인정합니다. 이 정직함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 여행은 혼자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상담사일 수도 있고 치료사일 수도 있고 멘토일 수도 있고 영적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행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누군가입니다. 윤근 평생 동안 사람들이 이 여행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들의 페르소나를 벗어나고 그들의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행의 목적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완전히 깨달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환상일 뿐입니다. 개성화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선과 악,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로 만나고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 대해서도 더 관대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정직함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공감과 연민이 생겨납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성공에 집중하느라 내면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외적인 것들은 결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면을 채울 때 외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일을, 우리에게 맞는 관계를,
우리에게 맞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피해온 것과 마주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가장 의미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진정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삶,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이라고 느끼는 삶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여행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개성화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층을 발견하고 새로운 그림자와 마주하고 새로운 측면에 우리 자신을 통합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과정, 도착이 아니라 여행입니다. 융은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아닌 것은 안다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닌 것들, 우리에게 강요된 정체성들, 우리가 입은 가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발견의 여행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불안,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 머무릅니다. 우리는 불행하면서도 그 불행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 어둠 속에 사실은 빛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곳에 사실은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찾아 헤맸던 그 모든 답이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발견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답을 찾지만 답은 항상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찾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인정은 우리 자신의 인정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조건이 바뀌기를 기다리지만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물론 이 여행은 고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이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그림자와 마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진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다르지만 깊은 곳에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원형적 이미지들, 같은 보편적 주제들, 같은 인간적 도전들을 공유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웅 그림자,
이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동시에 보편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모든 인류와 연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공허함, 여러분이 경험하는 혼란, 여러분이 가진 질문들,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여러분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제는 진짜 여러분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익숙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쓰고 그림자를 외면하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른 가능성을 엿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시작하세요.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내가 나라고 믿는 이 정체성은 진짜 나인가? 아니면 내가 입은 가면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의 즉각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질문과 함께 머무르세요. 그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의식을 흔들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답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쩌면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억눌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그것이 어디로 인도하든 말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큰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책임, 여러분의 삶에 대한 책임, 여러분의 진실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독특한 선물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누군가의 복사본으로 살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새로운 것을 가져옵니다. 우리만의 관점, 우리만의 재능, 우리만의 사랑, 우리만의 빛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복사본이 아니라 더 많은 진정성입니다. 더 많은 가면이 아니라 더 많은 진실입니다. 더 많은 페르소나가 아니라 더 많은 진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내면의 어둠과 마주할 용기, 여러분의 그림자를 껴안을 용기, 여러분의 가면을 벗어던질 용기, 여러분 자신이 될 용기를 내세요.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의 끝에서, 아니, 사실 끝은 없지만 그 여행 속에서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찾아 헤맸던 그것을, 여러분이 밖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것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진짜 여러분, 온전한 여러분, 완전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던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필요했던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단지 잊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승인이 필요 없는 평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여러분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 개성화된 인간, 자기 자신이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아니, 사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여행 중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더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이 여행이 개인적인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 집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곳이자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곳,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그림자와 마주하세요. 여러분의 진실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다른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